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강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니스 브랜드의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지금 거의 1000km를 주행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서킷까지를 찍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오늘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 모델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팀의 N1 팀메이트, 지난번에 이 우승자 신우진 선수가 GV70를 3년째 타고 있는 오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기존의 GV70 오너의 입장에서 이 차를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저기 숨은 그림 찾기 아니야? 범퍼 다르고 그릴 다르고. 지금 GV70 얼마나 탔죠? 3년? 3년? 네. 3년 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새로 바뀐 이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나름 페이스리프트인데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구형 타다가 이것 때문에 신형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보기 괜찮다. 좀 보기 괜찮다? 네. 아니 뭔가 이 신형 파츠로 좀 바꿔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있어?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측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우진아, 이 뒤쪽에서의 변화는 조금 탐나지 않아? 저 깜빡이가 지금 올라왔다고요. 기존 램프 디자인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거든? 여기 안에 이미 두 줄이 이렇게 있었잖아. 얘도 똑같이 두 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깜빡이가 여기서 들어온다고. 이거는 바뀐 게 아니라 원래도 같은 모양이었는데 불이 노란색이 이제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 뿐이야. 확실히 신형의 승리다.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없어진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여기가 갈매기처럼 꺾여 있는 게 나름 예쁜 포인트였는데 좀 평범해졌지. 그냥 일자로 빠지면서. 저는 이 컬러가 제 취향은 아니네요. 매트 컬러? 네. 저도 아니에요. 저는 매트한 거 좋아하는데 이 컬러 자체가 약간은 좀 올드해 보이는. 브리티시 그린까지는 아니고 약간 한라산 그린이지 이거. 그치? 이거 이름 약간 그런 거 아니었어? 카디프 그림. 카디프 그린. 제네스의 그린에 한라산 들어간 이름도 있는데 GV80이었나? GV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전기차는 뒤에 클리퍼도 색칠해줬네요. 얘는 기본인데. 모양이 좀 빠지는 부분인데요? 이거 뒤에 저거 앞에는 다 녹슬고 칠해놓고.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제 차. 제 차 부러워요. 그러네. 이때는 앞에만 네. 이렇게 컬러가 들어갔고, 근데 얘는 또 문제가 컬러는 들어갔지만 휠이 공력 휠이라 요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 뒤에는 캘리퍼가 작으니까 이건 다 가렸어. 실내. 아니 근데 실내는 저 계기판에 이렇게 네. 분리되어 있는 저게 난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공조기 디자인이 얘가 더 예뻐요. 얘는 그 제네시스 최근에 나온 페이스리프트가 다 통합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냥 원래 GV70 디자인에 안 맞는 디자인 언어인 것 같아요. 얘는 딱 맞는데. 이게 약간 완성형이기는 했지. 네.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좀 올라와서 손 좀 더 잘 가기도 했었고. 저 3D 기능 씁니까? 쓰긴 하는데 저번에 한번 꺼봤거든요. 응. 근데 크게 차이가 못 느꼈어요. 끄면 더 편하지 않아요? 끄면 편해요. 그러면 더 화질이 더 좋잖아요. 끄면 더 편해 사실. 선명하니. 원래 3D로 되면 해상도를 반으로 쪼개서 두 개 쓰거든. 그래서 해상도가 반으로 돼. 근데 여기 패턴 변한 거는 확실히 신형이 더 예쁘긴 하다. 이건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긴 했는데 요번에 약간 은하수 느낌으로 나온 이 부분은 그래도 밤에 보면은 은은하게 괜찮은 것 같아. 인정? 예, 요거만 바꿀 수 있나? 이거 바꿀 수 있죠. 이거는 바꿀 수 있어. 요건 되게 간단히 내가 볼 때는 15분 컷? 한번 갑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DIY로 한번 갑니까? 근데 확실히 레이서의 타이어라 그런지 여기가 다 죽어있네. 역시. 아니 레이서라고 예. 하기에는 필이 너무 긁어먹었어. 이런 건 안 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와인딩에서 조금 누가 빌려갔나 차를? 드리프트 하다가 연석에다가 딱 깐 느낌이 지금. 이게 부끄럽네. GV70 3년 동안 타면서 마음에 드는 점 그리고 아쉬운 점. 디자인은 솔직히 마음에 들고요. 차도 잘 나가긴 하는데 터보격이 좀 있고 그리고 미션의 저단에서 약간 조금 늦게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단수가. 그것 때문에 살짝 기분이 안 좋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무대를 나란히 세워놔도 달라진 듯 안 달라진 듯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차량의 장점 셋, 단점 셋, 단점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지금 이게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바로 딱 느껴지는 건데 여전히 이 레인 센터링이 잘 안 돼요. 요즘에 현대 그루브에서 나온 차량들 공통적으로 제가 좀 느끼고 있는 이슈기는 한데 완전 센터링이 아니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운전대의 조향감을 싸워내면서 뭔가 차를 다시 가운데로 밀어넣거나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그냥 끄고 매뉴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출시된 폭스바겐의 아틀라스 같은 모델은 센터링을 기본적으로 잘 하긴 하지만 그 센터링에서 내가 원하는 내 취향대로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더 가고 싶을 때는 그 위치를 새로 학습을 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GV70나 다른 현대차들도 그런 학습 기능이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판단한 중앙 부분이랑 운전자가 느끼는 내 기준으로 나는 이쯤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다른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걸 폭스바겐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빨리 좀 차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현대에는 EGMP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동화 차량들을 위해서 지금 야심차게 개발을 해놓은 플랫폼이고 제네시스에도 GV60가 이제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이 차는 그냥 내연기관 차의 그 셰시에다가 엔진을 걷어내고 동일 출력의 모터를 걸어놨어요. 왜 완성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속 전비가 꽤 잘 나옵니다. GV60보다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장거리 이동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한 속도 10% 정도 범위 안에서 높은 평소 페이스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도 서울에서 영암까지 충전 없이 가는 게 가능해요. 바꿔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제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페이스로 상쾌하게 달리는 정도의 페이스로 달린다는 걸 가정했을 때에도 무충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암을 내려오고 지금 올라오는 그 누적 정보가 지금 이제 556km인데 요게 전 구간이 GPS 오차 범위 한 10% 안으로 지금 주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킬로와트 아워당 4점대 초반의 전비가 저 긴 거리에 지금 누적으로 찍혀 있어요. 지금 빗섭이 똑같은 데를 지금 이트론으로 내려왔는데 타이칸이나 이트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 납작하게 늘씬하게 뻗어있는 쿠페형 타입의 포도어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전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 속도 얘기했잖아요. 충전도 궁금해서 중간에 350kW짜리 휴게소에 가서 걸어 봤거든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 18%. 과연 속도는 얼마가 나올 것인가? 220kW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만 돼도 그래도 한 20분만 걸어놔도 꽤 많이 올라올 거니까 간단하게 요깃거리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갔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서 오는 시간입니다. 8분. 오! 8분 물렸는데 지금 48% 됐어. 충전 속도가 20%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올라갔네요. 232kW 정도까지. 이 정도면은 괜찮은 피트스탑이었다. 보시다시피 충전 전력이 230kW를 받아줍니다.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지만 여전히 800V 시스템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트론도 같은 350kW에서 걸었을 때 지금 한 220kW 정도로 실제 받는다고 하거든요. 내연차 바꿔가지고 만든 이 차가 충전속도 잘 나와요. 전비도 잘 나오고 충전속도 잘 나오고. 근데 희한하게 제네시스나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 보면 EGMP 기반이 아니라 기존의 내연 기반으로 만든 차들이 되려 더 완성도가 높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캐스퍼도 그랬고 GV70도 그렇고 좀 희한합니다. 아무튼 이상하게 개조 차량 전기차임에도 효율이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장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승차감인데요. 탄탄하고 스포티한 느낌들이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승차감은 확실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굉장히 좀 잘 붙는, 하체 감각으로는 진짜 점수를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정도까지 이 차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점입니다. 시내 구간을 가다서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차가 완전히 멈추면 이 브레이크 조절을 정말 섬세하게 잘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차가 딱 서는 순간 앞뒤로 땡 하면서 서징이 일어나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부드럽게 세운다고 해도
브레이크 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있어도 마지막에 멈출 때의 그 브레이크 담력이 조금 빌드업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정교하게 이 발을 빼주지 않으면 요 댕댕댕댕댕 요게 생깁니다. 심지어 이게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서 앞자가 멈출 때에 차가 운전해서 세울 때에도 댕댕댕댕 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이거는 약간 부식이랑 지오메트리 쪽에 약간의 엇박자 느낌인데 승차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내 구간에서 그 댕댕거리는 그 서징이 느껴지는 그때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소에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거든요. 왜냐면 해리 전에는 이런 현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식 변경할 때 26년식 나올 때에도 좀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좀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충전구의 이 위치는 진짜 좀 쓸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다 후진 주차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옆에 바로 차들이 바짝바짝 붙어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앞쪽으로 주차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파트에서 집밥을 먹이거나 쇼핑몰이나 공용 충전소 같은 데를 들어갈 때에도 전전 주차로 들어가는 거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인 거는 그릴 셔터가 전동으로 열리는데 열릴 때의 그 문의 길이가 사실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벽에 가깝게 붙어있는 충전기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스토퍼까지 닫고 들어갔을 때에 이게 펼쳐졌을 때 굉장히 남는 공간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충전 케이블이 그 도어를 쳐가지고 도어가 막 부러지지는 않을까, 휘지는 않을까, 그러한 좀 우려가 들거든요. 사용 환경이 뭔가 딱 안 맞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두고두고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앞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 나오는지를 한번 자주 가는 충전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화끈한 주행 성능인 것 같아요. 합산 출력으로 320kW가 있고 스티어링 휠 위에 부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앞뒤 토크가 600Nm에서 700Nm로 100Nm 정도가 점프가 되거든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 후반부 가속력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때 이 부스트 한번 빡 눌러주면 와, GV70의 6기통 엔진 버전보다 정말 맹렬하게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도 240을 넘어가요. EGMP의 최고봉 고성능 모델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가 물론 최고 속도가 이제 260까지 가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델들이 갖는 최고 속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모터의 회전 한계가 꽤 높게 버텨줍니다. 어떻게 전력제와 모터 온도 제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랍습니다.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그냥 땡글 안에 점으로 가다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속에서의 이 승차감과 로드홀딩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차체의 안정화를 아주 잘 하고 있는 편이라서 운전을 조금 즐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하셔도 데일리에서부터 진짜 신나게 좀 달리고 싶을 때의 어떤 그러한 니즈들은 충분히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체 감각은 요 근래 타본 국산차 중에서는 확실히 거의 원탑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이 하나 더 있네. 작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이게 좀 EPS가 약간 먹먹해요. 앞 타이어가 지금 얼만큼 그립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경험치로 이 정도까지 버티겠구나 하면서 코너로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립이 좋기 때문에 코너에서 꽤 높은 속도까지 잘 버티긴 버티거든요. 뭐 이건 진짜 스포츠카 영역은 아니니까 그냥 고급 SUV의 역할로만 본다고 하면은 평균 이상은 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장거리를 하이페이스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GT카의 성향면으로 이 차를 판단한다면 꽤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실제 사용자들은 속도 제한을 살짝 넘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는 많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들도 길이 뚫리면은 대부분 막 130으로 다들 나란히 가는 이런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까지 놓였을 때의 전비가 박살나냐 안 박살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전기차들이 속도 영역대가 100에서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효율성이 뚝뚝 떨어지는 그 구간에 걸리거든요. 근데 일단 GV70는 생각보다 그 드랍 폭이 크지는 않아서 장거리 여행용으로 쓴다, 아니면 내가 전국구로 업무상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도 굉장히 빠르니까 1000km를 꽤 즐기면서
탔다는 거.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또 다음에 굉장히 좀 재밌는 해외 출장 영상들도 나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